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 시간에는 안아파 통증 클리닉의 쉘던조 원장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쉘던조 원장님 나와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연말인데 어떻게 뭐 바쁘게 보내고 계신가요? 연말에 네네. 통증 클리닉은요. 네. 그 연말연시 이렇게 휴가 때 오시는 분들은 정말 사정이 절박한 분들이세요. 맞아요. 얼마나 아프면 그때 병원에 오시겠어요. 사실. 그렇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오신 분들은 더 정성 들여서 잘 치료해드려야죠. 네, 그런 네. 의미는 요즘 많이 바쁘다라는 의미신가요? 아예 약간 바쁘지만 안 바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요. 네. 네네. 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주제를 보니까 굉장히 재미있어요. 통증 치료에 이용되는 보톡스 이야기라고 이제 잡아주셨는데 사실 보톡스 하면은 요즘은 뭐 남녀노소 누구나 가리지 않고 뭐 이렇게 좀 피부 미용에 이용되는 약간 좀 그런 걸로 많이 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럼요. 통증 치료에도 네. 요 보톡스가 사용이 되는 건지. 사용되고 있죠. 네네네. 네. 좀 알려주세요. 보톡스는 원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독이었었어요. 네. 사람이 걸리면, 그 병에 걸리면 죽는 정도로 마비가 심한 병이었는데, 그거를 굉장히 잘 정제해서 아주 소량을 이용해서 네. 치료를 하는데, 보톡스가 두 가지 작용이 있어요. 하나는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 네. 이완시킨다기보다 실제로 근육을 조금 없애요. 딱딱해진 근육을 없애고, 두 번째는 아픈 신경을 죽이거나 없앨 수 있어요. 보톡스가 신경에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네. 아주 소량을 조금 쓰면 그 아픈 신경 자체를 없앨 수도 있죠.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진짜 잘못 사용하면 뭐 어떤 신경이 완전히 없어지기 때문에 못 쓰게 되거나 뭐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럼요. 모든 게 다 그렇지만 보톡스 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명적인 일종의 독이기 때문에 네네. 꼭 똑같은 비율은 아니지만 일종의 저희가 이런 거하고 똑같죠. 뱀독을 조금 정제해가지고 혈전 용해제로 쓴다든지 뭐 이런 네네. 식으로 아. 원래는 굉장히 치명적인 거를 아주 조금 추출해가지고 치료 네. 목적으로 쓰는 목적이라 네. 잘못 주면 큰일 나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사실 근육통 이야기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네. 그런데도 좀 널리 쓰이겠네요. 그럼요. 사실 보톡스는 하는 일이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오랜 기간 심하게 뭉쳐있는 근육을 완전히 풀어버리거나 없앨 수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옛날에 제가 설명드렸을 때 알까기 새알까기 이렇게 있잖아요. 어깨에 네, 심하게 네. 10년 동안 뭉쳐서 정말 딱딱해져서 진짜 아프다. 맞아요. 깨무는 것 같다 하고 할 때 저희가 일반적으로는 컨벤셔널 치료라고 해서 교과서에 나온 대로 네. 그 안에 이제 그걸 잘 보고 가장 심하게 뭉쳐있는 한복판에 정확하게 소노그래피나 초음파를 보고서 잘 넣어가지고 근육을 푸는 걸 먼저 하는데 네. 간혹 가다 보면 너무 오래 뭉쳐서 그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보세요. 약조차도 네. 좀 도움이 되긴 하는데 음. 남아있는 어떤 한 부분은 없어지지 않고 계속 남는 경우, 그러니까 원래 100이라는 통증이 있었으면 네. 저희가 전통적인 교과서적인 치료법으로 60에서 70, 운이 좀 80까지 없앨 수는 있는데 네네. 80 정도 없애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살만하다 하고 좋아하시지만 네. 어떤 분들은 그 20 남은 것도 너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굉장히 오랫동안 뭉친 경우 20년 이렇게 네네. 그러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도구 약 가지고 치료하는데 한계가 있을 경우가 가끔 있는데 자주는 네. 아니에요. 가끔 있는데 네. 그런 경우에 그런 부분에 보톡스를 주게 되면 그게 깨끗이 없어지고 옛날같이 돌아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요? 그럼요. 그러면은 네. 사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초음파나 뭘 보면서 이렇게 주사 주입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보톡스로 하면 훨씬 더 빠르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요게 네. 의료보험 혜택이 되는지. 안 되죠. 슬프게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는데 슬프게도 안 돼요. 왜냐하면 보험사가 보기에 네. 보톡스는 미용으로 쓰는 건데 우리가 왜 커버해줘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도. 미국 네네. 전체가 다 그래요. 그렇군요. 네. 물론 알면서 모르는 척 할 수도 있고 네. 워낙 비싼 치료니까 그러니까 아니면 진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여간 네. 어떤 경우든 간에 보톡스 하게 되면 보험회사들은 항상 이건 미용으로 생각하지 의료 치료로 생각하지는 않아요. 진짜요? 네, 그럼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학문에 왕도가 없다고 이렇게 하지만 네. 치료에도 왕도가 사실 별로 없는 건 사실이긴 한데 이런 치료는 좀 고급 치료에 속해요. 그래서 의사들끼리 농담할 때 이거는 그냥 왕자나 공주님들이나 치료해야지 보통 못할 것 같다. 일명 금수저
유저 분들을 위한. 그러니까 그러게요. 왜냐면 사실 의료 네. 혜택을 받지 못하면 네. 치료비가 미국은 뭐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그렇긴 한데 뭐 그 정도까지 어마어마한 치료는 아니지만 재료 네. 자체가 너무 고급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군요. 우리가 뭐라 그러죠? 음식과 식재료도 늘 먹을 수 있는 게 있고 어쩌다 한번 먹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비싼 거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아, 그렇군요. 네. 별식 중에 좀 비싼 별식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보통 이제 뭐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쉽게 얘기할 때 여러분 배고프실 때는 뭐 설렁탕을 드시던 뭐 평범한 걸 드셔도 얼마든지 좋지만 가끔 나도 오마카세 먹고 싶을 때가 있다. 뭐 그렇지만 그걸 매일 먹을 수는 없죠. 그렇죠, 그렇죠. 네, 잘 네네. 선택해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 어쨌거나 아주 몇십 년 동안 단단하게 굳은 그 근육을 없애는 데는 네. 요 보톡스가 아주 특효약이 될 수 있다. 네, 될 수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사실 근육통뿐만이 아니라 여기 달라스에 유독 그런 분이 좀 많으시긴 해요. 제 주변에도 네. 어떤 이렇게 두통이 네. 너무 심해서 네.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정도로 좀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요 두통 같은 곳에도 네. 네. 좀 뭐 효력이 있을까요? 이거는 정말 최신 치료법이에요. 나온 지 이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 네네. 오래되지 않았지만 어느 이제 주로 이제 이런 치료가 시작되는 거는 VIP들부터 시작이 돼요. 네. VIP들이 나 머리가 아파서 머리가 쪼개지는 통증이 있는데 살고 싶지도 않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아, 네네. 돈이 얼마도 들어 좋으니까 뭐라도 해봐라. 뭐라도 제발 하루라도 두통 없이 살고 있다. 하면 네. 이제 어떤 의사분들은 이제 그런 뭐 하이클래스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옛날 네. 드라마 같이 이제 높으신 분들을 치료하는 전용 의사들 분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의료보험에 제한도 없고 돈의 제한도 없으니까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뭐라도 도움이 되는 걸 열심히 해보는데 네네. 그러다가 피부 미용에 쓰는 보톡스가 두통에 도움이 된다는 걸 우연히 발견했어. 우연히. 아, 뭐든지 그 우연이 참 재밌는 것 중요하죠. 같아요. 네네네. 어떻게 우연히 발견되냐 하면 나이 드신 노부부였었는데 두통이 너무 심했는데 주름이 너무 심하니까 보톡스 치료를 조금 받았는데 네. 그러고 나서 두통이 사라졌다고 얘기를 하시니까 아, 그러니까 머리 여기 이마 있는 부분에 뭔가 네.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보톡스 시술을 했는데 받았다가 그러고 나서 두통이 줄었다. 이게 너무 좋으니까 한 번 더 해봐라 해가지고 네. 해보니까 정말로 두통이 줄어들더라는 거예요. 정말로. 신기하네요. 네. 대부분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 위약 효과 플라시보라 해갖고 그냥 기분만 좋아져서 그렇게 느낀 건가 싶어서 네. 여러 사람을 놓고 해봤더니 정말로 좋아지더라. 그래서 왜 좋아졌는지를 저희도 아직 확실히 몰라요. 하지만 그래요. 네네. 느낌에 머리 통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머리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있고 때로는 목이나 어깨에서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 계세요. 여기서부터 네. 시작해가지고 퍼지기 시작하면 머리 전체가 울리고 진짜 괴로워서 하루 종일 엉엉 울며 지낸다.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한테 그 시작되는 부분 거기를 보톡스를 주게 되면 아. 근육이 우선 쥐어짜는 만큼 힘을 내지 못하게 되죠. 그러네요. 힘이 줄어드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 아픈 신경이 많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보톡스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일종의 지도를 그려서 어느 부분에 얼만큼 주는 거를 차트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네, 그래서 네. 그 표준 치료법을 가지고 거기 정해진 위치에 따라서 보톡스를 주게 되면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아픈 부분 더 추가해서 하게 네. 되면 실제로 두통이 많이 줄어들어요. 하지만 네. 이것도 100%는 아니에요. 네. 어떻게 됐냐면 대강 50에서 80% 사람 정도 분들이 네. 통증이 3분의 2나 그 이상 줄어들더라. 아, 그래도 얼마만큼- 현저히 좋아지기는 하네요. 그럼요. 네네. 모든 분이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겠죠. 한번 이게 되면 저 같은 경우 옛날에 센터에서 일을 할 때 네. 미국 분들이 3개월마다 오세요. 아. 3개월마다. 그래서 뭐 한 2년 하셨으면 이제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하시면 네. 옛날에 아팠던 생각을 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 나는 모험하고 싶지 않다고. 아, 네네. 그러면서 3개월마다 열심히 꾸준히 마시시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정말로? 그렇게 물어보면 정말 효과가 있다고. 아, 그래요? 네. 근데 3개월 간격으로 맞게 된다면 어떤 뭐 내성이나 이런 거는 안 생기나요? 처음에 보톡스가 나왔을 당시에 보톡스 균은 아닌데 보톡스 균을 전달하는 단백질에 항체가 생겨서 아. 내성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네네. 요즘은 점점점 그걸 없애면서 이제 상치가 될 만한 걸 사라져 버리니까 아. 이제는 별로 그런 건 없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아, 그만큼 또 보톡스를 또 전달하는 그 어떤 전달체도 기술이 발달을 그럼요. 한 거군요. 네. 그러면은 요거는 뭐 네. 두통 치료 역시 근육통처럼 뭐 이렇게 보험 커버가 안 되는 건가요? 이거는 보험 치료가 돼요.
어머, 이거는요? 네, 그래서 참 신기하죠. 우리가 네. 야, 보톡스가 보험 치료가 다 되네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거는 과학적 스터디가 다 돼 있고 보험회사에서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거 말고 다른 걸 하게 되면 다른 약들은 이거보다 보톡스보다 2배, 3배 더 비싼 경우도 흔해요. 그러니까 네, 보험회사 네. 입장에서도 보톡스로 관리가 되면 더 비싼 거 쓰지 말고 이걸로 쓰라고 아마 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아, 네. 하지만 쉽게 되진 않아요. 아, 이것 또한 또 뭔가 이렇게 절차가 좀 복잡하군요. 뭐 다행히 프리어토라이제이션 허가 받아야 되고 그 허가해 주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어서 네네. 이게 참 저희도 서류 노가다도 많이 해야 되고 아, 환자분들이 근데 신청했는데 하염없이 기다리거나 안 되거나 하면 화나시겠죠. 아, 그래서 그러게요. 쉽지 않지만 다행히 네. 한 번 어프로가 되면 한 번 되면 그다음부터 꾸준히 별일 없이 계속 잘 되지만 처음에 허가 받는 과정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까 네. 원장님께서 센터에서 일하실 때 3개월마다 와서 네. 관리를 받으신다는 분들이 이런 보험 커버도 되고 하니까 또 보험 오시는 커버 되니- 분들이 그럼요. 오시는 거군요. 네. 그러면은 이제 또 뭐 이 외에도 뭐 근육통이나 두통이나 이런 거 외에도 또 보톡스가 사용되는 또 다른 질병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뭐 흔히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턱관절 있죠? 턱관절. 맞아요. 네네. 턱관절, 악관절이라고도 하죠. 네. 이게 뭐 밤에 잘 때 이를 드득 가시는 분도 계시고 씹을 때마다 난 너무 아프다. 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요. 턱관절 아프신 분들이 대부분 얼굴이 좀 사각형이세요. 아, 네, 왜 그래요? 그러냐 하면 네. 그 턱을 움직이는 근육 이름을 저희가 마세타 근육, 저작근이라고 한국에 하거든요. 네. 저작근이 많이 발달된 분들은 턱이 이렇게 조금 사각각지게 나오게 되세요. 네, 왜냐하면 네. 그게 꼭지점이 보이는 부분이 근육의 한복판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재밌는 말이 있는데 저희가 이제 항상 오징어의 저주라고 얘기해요. 특별히 한국 분들. 왜 똑같은 표현이 미국에도 있어요. 아, 그래요? 감자의 저주라고. 아, 감자는 왜요? 예, 감자를 많이 먹는 자 감자같이 된다. 뭐. 아, 근데 오징어에 비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오징어가 뭐 턱이 마른 오징어 턱 뾰족한 거 마찬가지로 오징어를 잘 네. 씹으시고 뭔가 운동을 열심히 씹으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턱 관절이 많이 그러니까 씹는 근육이 발전하다 보면 그러네요. 여기가 조금 사각형이 되게 돼요. 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남자 같은 분들은 사각형이 강인함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하고 네네. 미국 같은 경우는 여자분들이 사각턱인 게 어떻게 보면 장점이기도 해요. 굉장히 매력적인 얼굴로 봐요. 어필이 되잖아요. 근데 동양 문화에서는요 여자 턱이 사각턱이면 뭐랄까 말상이라고 부르세요. 그래서 비하해서 부르시는 데다가 네네. 얼굴은 달걀같이 갸름해야지 사각형으로 나오면 굉장히 싫어하시죠. 좀 고정관념이 있기는 한 것 같아요. 고정관념?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신 분들을 뭐 위험하게 턱을 깎을 수는 없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이 하는 방법이 그 저작근 한복판에다가 보톡스를 놔서 그 근육을 좀 줄여주죠. 아, 그렇군요. 줄여주면 씹는 힘은 좀 약해지시겠지만 얼굴이 네. 좀 갸름해지겠죠.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원장님 순간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질문이 있는데 네. 본인이 이를 많이 갈거나 네. 앙 다물고 네. 여기 근육이 너무 발달해서 네. 이제 그런 통증을 느끼는 분들에게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네. 사실은 여기가 불뚝불뚝 나오기는 했지만 자기가 씹는 입이 그렇게 좋거나 그렇지는 않은 분들에게는 사실 좀 권하기가 힘들어지는 건가요? 그래서 보통 항상 만져보죠. 본인이 하실 수도 있어요. 본인 아, 그래요? 턱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보세요. 끝에다가 대보시고 이를 한번 앙 물어보세요. 그럴 때 튀어나온 부분이 많으시면 네. 근육이 너무 과발달되신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네. 정면에서 볼 때도 옆으로 툭 튀어나올 정도로 만약에 나오면. 그렇죠. 근데 아, 그냥 가만히 봤을 때 그런 것도 있지만 씹을 네. 때 더 튀어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손을 대고 만져보고 꼭 깨물어서 이게 볼쏙 튀어나오면 네. 아 그건 좀 줄여주면 윤곽엔 도움이 되겠다. 우리 원장님이 볼쏙 나온다고 하니까 그 표현이 너무 귀여워서 네. 뭐 이렇게 혐오스럽다, 힘들어 보인다 이게 아니라 되게 귀여운 상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뭐 네.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턱관절 네. 또는 아픈 네. 통증이 있으신 분에게 굉장히 효과가 있다까지 들어봤고요. 저희 그러면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와서요.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좋은 아침 초대석 시간에는 안아파 통증 클리닉의 쉘던조 원장님과 통증 치료에 효과가 있는 보톡스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여기 1600님께서요, 원장님. 네. 보톡스 치료 좋다는 말 많이 들었는데 가격의 압박 때문에 네. 유유. 네. 이건 진짜 보험 처리 좀 해주면 좋겠어요. 저도요. 아니 근데 네. 가격의 압박이 상당하다 그러는데 뭐 그러면 원장님께서 실제로 이제
통증 치료를 하셨을 때 네. 보험 처리가 안 될 때 네. 뭐 턱이나 뭐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가격대가 되는지 궁금해요. 방송 나와서 무슨 뭐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가격 얘기가 참 조심스럽긴 한데 네. 하도 전화를 많이 주시고 막 하시니까 미리 네. 알려드릴게요. 네. 보톡스 가격도 많이 내려갔는데 다행히 네. 지금 그래도 사각턱 같은 거 치료하는 게 1회 치료가 400불 정도 해요. 아, 그렇군요. 상당하죠. 그러니까 굉장히. 네. 그러네요. 정말 네. 그렇네요. 가격이 그러니까 만만치 않고 사실 뭐 보험이 되고 그러면은 약을 뭐 무료로 받아가시는 분도 있고 네. 또 병원 치료도 뭐 코페이도 네. 없던지 아니면은 뭐 10몇 불, 20몇 불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네. 만약에 보험 처리가 안 돼서 400불을 내야 된다 그러면 이건 상당한 진짜 압박이 될 수 그건 있겠네요. 그 사각턱 같은 경우는 어차피 네네. 인정되지 않는 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거라는데 네. 만약에 이를테면 헤데익 같은 거, 두통 같은 거 치료하는데 이게 필요한데 보험회사가 하도 안 해줄 경우에는 네. 그러면 저희가 처방전을 한번 써보죠. 아, 그 그렇군요. 처방전을 써서 그 약이 보험회사에서 약이 커버되는지 그럼 약국에서 네. 약을 받아다가 보험으로 커버가 되면 저희가 배달해주고 그 약을 쓰면 되겠죠. 아, 네, 그렇군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네. 아, 참. 그러니까 세상에는 보면은 분명히 치료법도 있고 좋은 약들도 많지만 네. 모두가 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골고루 가지는 않기 때문에. 아유, 불행하게도 네, 그렇죠. 네, 네. 다행히 그렇지만 뭐 항상 저희가 뭐 왕도는 없고 네. 똑같은 치료를 다 받긴 원하지만 네. 어떤 면에서 세상은 평등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요. 치료법만 그런 게 아니고 네. 병도 그래요. 그러니까요. 요번에 네. 사실 네.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극명하게 네. 사실은 뭐 어떤 그런 빈국에 네. 절대적으로 공급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을 저희가 또 보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참 어. 윤리 문제 심각하죠. 그러니까요. 다 좋았으면 좋겠는데 세상은 네네.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또 보톡스 네.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제 네. 뭐 여기 얼굴 부분에 있는 뭐 두통이라든지 네. 턱관절이라든지 뭐 이런데 이제 통증 치료로 네. 쓰이고 있는데 네. 그렇다면 혹시 네. 턱관절도 되면 무릎 관절 같은 데도 되는가? 아. 의문이 들거든요. 항상 그렇죠. 저희가 모든 건 시작할 때 의문에서부터 시작하죠. 정말 그런지 확인해보는 과정이 필요하고 결과를 네. 또 정리해서 하는데 무릎 같은 경우는 턱관절과는 조금 다른 기전이 작용이 돼요. 아, 무릎은 오히려 근육이 잘 발달돼 있어야 무릎을 잘 고정시켜 주겠죠. 그래서 그러네요. 근육이 약해지면 오히려 무릎도 부상당하기 쉬워지기 때문에 아. 무릎 주변에다가 주사를 놓지는 않아요. 네. 다만 무릎 때문이 아니고 엄마 제 다리는 너무 못생겼어요 하고 마음 아프다고 오시는 분 무다리라는 게 있잖아요. 한국에 무다리. 아, 그러니까 알이 꽉 박힌 분들. 그럼요. 남자 네. 같은 경우는 그래도 몸 좋네 건장하고 네, 네. 칭찬이지만 여자분이 근육이 많이 발달돼 있으면 네. 마음 아프죠. 근데 사실은 네.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약간 이렇게 잔 근육들이 있는 네. 그런 건강한 몸을 굉장히 선호하는데 음. 뭐 이렇게 한국 분들은 아직도 네. 여자들은 뭐 이렇게 알 베기는 것도 없어야 되고 뭐 가늘어야 되고 뭐 이런 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도 해요. 그럼요. 그렇죠? 문화 차이죠. 저희 네네. 동양권에서는 한국, 일본 다 포함해서 여자분들은 사슴다리 같은 다리, 가는 다리를 좋아하지. 어렵네요. 무다리라고 무게 나오면 싫어하세요, 굉장히. 네네네. 건강미의 상징이 아닌 거예요, 여기에서. 네. 그러니 참. 그런 것들은 보톡스 치료가 가능하겠죠. 그래요? 미용 목적으로. 네. 그러면은 네. 거기에 있는 꽉 뭉쳐 있는 어떤 근육들을 좀 풀어줄 수 있는 거니까. 옛날에 선배님한테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네. 여자분 중에 하도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으셔가지고 근육을 좀 잘라서 제거해달라고 오신 분이 있으셨대요. 세상에나. 세상에 미용 때문에 무슨 살을 이렇게 째갖고 근육을 네, 제거하는 수술을 하겠어요. 그럴 만큼. 본인은 상처를 받았다 그런 얘기인데 네. 요즘은 이제 그렇게까지 힘드시면 수술을 칼대지 마시고 그냥 왕창 들어가긴 하지만 보톡스로 해결하세요. 그냥 그렇군요. 차라리. 그러면은 무릎 관절 같은 경우는 보톡스는 안 되고 오히려 안 되고. 근육이 잘 받쳐줘야 되니까 그러면은 그럼요.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치료가 적당할까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네. 물론 컨벤셔널하게 교과서에도 주사를 주는 방법도 있지만 그걸로 안 될 때는 연골 보충액이라는 걸 넣게 돼요. 연골 보충액. 그러니까 연골 주사라고 부르는데 네. 뭐냐 하면
뭐 뼈 안에 보면 하얀 뼈가 있잖아요. 카틸리지라고. 그 연골이 자꾸 시간이 지나면 닿아요. 그럼 네. 뼈끼리 부딪히게 되면 진짜 그것 때문에 아프게 되니까 네. 그 하얀 뼈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 젤리 같은 그러니까 매끈매끈하고 투명한 젤리 같은 걸 속에 넣어주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러면 그 젤리가 그 뼈 사이에 들어가서 윤활의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 같이 작용하면서 네. 무릎을 좀 부드럽게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데 그리고 약간 쿠션 역할도 하겠네요. 약간은요. 왜냐하면 네, 네. 뼈만큼 좋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이건 젤리니까. 네, 네. 그리고 수명도 있어요. 6개월 정도 가면 수명이 아. 다 돼서 또 새로 넣어주고 해야 되는데 네네. 그래도 그거 한 3번 주사 맞고 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죠. 그렇군요. 네. 아, 그러고 보니까 정말 어르신들 중에 네. 무릎이 아파서 나 오늘 주사 맞고 왔다. 그 네.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연골 보충제인 네, 경우가 많겠네요. 보충제가요. 히스토리가 굉장히 역사가 재밌는데 처음에는 이거를 진짜 그대로 닭벼슬로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정말로 닭벼슬에 있는 걸 정제해가지고 잘 정제해서 넣어서 네. 나 닭벼슬 주사 맞고 왔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아. 5번 맞는 주사였어요. 아, 그래요? 네, 세상이 이제 좋아지면서 닭벼슬로 하지 말고 이제 사람의 유전자를 미생물에 이식해서 네. 이제 유전공학적으로 만들자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게 요즘 나오는 게 3번 주사 맞는 거. 아. 1번짜리도 있지만 보통 3번이 가장 일반적이거든요. 네, 네. 근데 그걸 해갖고 좋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나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모든 게 좋지는 않았어. 왜냐면 너무 무릎이 좀 꽉 찬 느낌이 들고 좀 부은 것 같고 어쨌든 기분이. 어떤 사람은 굉장히 좋아하시고 어떤 네, 분들은 네. 그죠 그래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재밌는 거는 이제 사람 생각에 네. 내 몸에다가 뭔가 이게 집어넣는 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물질이다 생각하시는 거죠. 뭐 특히 닭벼슬 같은 거. 내가 그때 닭벼슬까지 넣고 살아야겠냐 뭐 이렇게 하면서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또 네. 이런 어떤 분들은 또 건강식 이런 거 너무 좋아하시니까 화학 물질 이런 거에 알러지 반응이나 그런 거 안 네, 한다고 네, 네.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네요. 그런 분들은 다른 대안이 있긴 해요. 아, 그래요? 요즘 어떤 대안이 있나요? 사람의 이제 피에 우리 이제 사람이 살아갈 때 그 몸 안에 있는 피 안에 보면 네. 적혈구가 있고 혈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 혈장 안에 보면 우리 몸을 재생하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들어 있어요, 사실. 아, 그러니까 네네. 사람의 몸이 계속 재생하면서 살아가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을 쓰냐 하면 자기 몸에 피를 한 50cc, 한 60cc 뽑아가지고 네. 그거를 원심 분리기에 돌려서 정제를 해요. 정제를 한 다음에 우리가 그 필요한 물질들이 들어있던 층을 알거든요. 네. 그거를 정제해서 뽑아요. 아, 그러니까 자기 몸의 일부분을 뽑아서 자기 몸에 그러니까 농축액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혈장 농축액이라고 부르는데 영어로는 PRP라고 불러요. 네. 플레이틀리츠 리치 플라즈마인데 이런 거를 넣어주게 되면 이건 자기 몸의 피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자기 몸의 일부분이니까 내 피 뽑아서 내가 넣는 거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부작용 걱정하실 필요는 없죠. 아, 그러니까 네. 요즘으로 따지자면 뭐 여러 분들이 뭐 지방 이식 같은 거 하는데 자기 네. 몸에서 네, 뭐 뽑아서. 허벅지에서 뽑아서 뭐 얼굴 어디에나 넣는다 뭐 네. 이런 것처럼 네. 이것도 좋은 것들을 그 응축액을 뽑아서 네. 이제 치료 목적으로 무릎으로 넣는 거군요. 무릎이 잘 안 낫는 이유는 네. 생각보다 이런 관절에는 혈관이 별로 없어요. 아, 그래서 생각보다 자연 치유가 안 피가 잘 안 되나요? 가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회복이 늦게 돼요. 아, 그렇군요. 여러분이 근육이 찢기거나 피부가 찢기게 되면 보통 열흘 이내에 다 회복이 돼요. 네. 하지만 어떤 뼈는 괜찮아요. 뼈 속은 통해 있으니까 괜찮은데 관절 네. 부분은 잘 보시면 별로 혈관이 없어요. 그러네요. 그래서 네. 빨리 안 닿으니까 그러면 몸에서 피해서 좋은 성분들을 뽑아서 거기다 인공적으로 한번 넣어보자 잘 되는지 그래서 넣어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너무 최신 기술이기도 하고 연구가 네. 제대로 안 돼서 FDA에서 풀리 리서치 된 게 아니에요.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됐지만 아, 네네. 지금 연구되고 있는 과정 중이라 이거는 보험 커버가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 연구가 그렇군요. 끝나지 않아서. 네, 하지만 해볼 수는 있죠. 해볼 수는 있지만 이거는 낫는 과정이 어떻게 생각하면 한 번 좀 심하게 아팠다가 낫는 거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넣으면 몸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조금 부어오르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며칠 그러다가 네. 어느 순간에 보면 나았네 이렇게 가는 그런 시스템이지 네, 넣자마자 그날부터 바로 좋아지는 그런 건 아니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뭐 무릎 관절처럼 뭐 발목 관절이나 팔꿈치 관절 뭐 네. 이런 곳에도 네. 그러니까 관절이 있는 곳마다 이용을 할 수 있는 건가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아, 그렇지만 FDA에서 아직 연구가 완전히 끝나서 인정받은 부분은 팔꿈치뿐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아, 참 신기하네요. 참 과학의 그 발전이 너무 놀라운 것이 네. 진짜 뭐
닭 벼슬에서 하던 것들을 네. 이제는 사람 몸에서 직접 이런 것들을 뽑아내서 또 만들어낸다는 게 놀라운데요. 그러면은 그 아까 그 유연제 있었잖아요. 보충제, 연골 보충제 네. 이런 것들이 무릎 관절뿐만이 아니라 진짜 팔꿈치 관절이나 이런 데도 이용이 가능한가요? 팔꿈치는 너무 관절이 작아서 그렇게까지 넣지 않아도 네. 그냥 일반적인 콜스톤 주사 정도로도 충분하다고 해요. 그렇군요. 그걸로 안 되면 인대나 이런 쪽에다가 약간 말한 PRP 좀 넣어볼 수 있겠죠. 네, 네. 하지만 부상당하지 않으시는 게 더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진짜 생각만 해도 굉장히 이 보톡스의 사용처가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거 외에도 또 보톡스가 또 어떤 곳에 또 쓰일 수 있을까요? 뭐 굳이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이제 마음이 아픈 걸 치료하실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아, 뭐냐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주름이 생기는 건 자연적인 현상인데 네, 네. 자꾸 얼음에 주름이 늘어나면 수심이 늘어나시죠. 맞아요. 근데 다행하게도 이제 보톡스가 그런 쪽에서는 참 잘 들어요. 네, 어떻게 네. 생각하면 그래서 얼굴 주름 펴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네. 단점은 이제 웃을 때 어색해지시는 거죠. 조금. 마비가 되니까. 아니 뭐 생각만큼 활짝 웃어지지가 않으시고 네, 네, 네. 이제 주름은 없지만 얼굴은 펴져지지만 왜 나쁘게 말하면 뭐 다리미로 편 것 같은 느낌이 난다. 뭐 이런 네네. 너무 빵빵해지고 너무 너무 빵빵해지죠. 그렇게 되니까. 네. 그런 부작용도 있지만 네. 만약에 본인이 아주 깊은 주름이 있거나 그런 네. 걸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면은 좀 이용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피부 미용 피부 미용이죠. 목적으로. 하지만 현재로서 이제 메디컬 인디케이션으로 봤을 때 제일 도움이 되는 건 사실 두통이에요. 그렇군요. 생각보다 두통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진짜 많아요. 정말 네네. 많아요. 그 괴롭고 삶의 질이 엉망이 되고 네. 나 머리만 안 아프면 정말 살 것 같아. 뭐 그런 분들은 좀 뭐라도 해야 될 텐데 네, 그럴 때 네. 다른 이런 약물 치료를 잘 안 될 때 네. 약물도 잘 쓰면 잘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하지만 약물 치료가 저항성이 있거나 안 되거나 아니면 부족하거나 어떤 이유로든 너무 힘들 때는 보톡스도 대안이 될 수 있죠. 네. 근데 네. 보험회사랑 잘 딜을 하고 뭐 얘기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네. 방법을 찾아봐야죠. 그거 말고 더 팬시한 방법들도 있는데 네. 모든 의학에 100%는 없어요. 그렇죠. 모든 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네. 확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얼마만큼 효과가 갈 겁니다. 아니면 부작용이 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거니까 네. 결국 저울질을 잘해야 돼요. 저울질. 그러네요. 어떤 것이 더 크게 네. 나에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자기한테 얻을 수 있는 이익과 손해를 잘 저울질해서 네. 잘 알고 판단을 해야지 그냥 사람 몸인데 무턱대고 찍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의사가 해줄 일은 환자분들이 의학 지식이 많지 않을 물론 요즘 인터넷이니까 많이 알고 계시지만 부족한 네. 지식이 있을 때 질문 잘 받아주고 네. 설명을 해서 환자가 자기 몸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네, 오늘 안아파 통증 클리닉의 쉘던 조 원장님과 통증 치료에 이용되는 보톡스 이야기 나눠봤어요. 2570님이 안아파 원장님 방송 너무 좋아요. 평소 궁금했던 것들을 참 쉽고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시고 정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라고 인사. 저도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인사 나눠주시죠. 여러분 요즘 날씨도 추운데 건강하시고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항상 뭐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해라. 네, 네. 뭐 돈도 좋고 뭐 경제도 다 좋고 다 좋지만 여러분이 건강하셔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왜 마음이 아프면 몸이 아프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너무 마음 아파하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사시려고 노력하시고 그러다 정 안 되시면 병원에 가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세요. 네, 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